혹시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한밤중에 깨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다 한번 잠들기 전에 차를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말고요. 이게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새벽 2시, 3시, 어쩌면 4시, 거의 매일 밤마다 깨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공감한다는 듯이 가볍게 한숨.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드나 보다. 다들 이러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어쩌면 한숨 한 번 쉬고 그냥 뒤척이다가 다시 잠드는 걸 받아들이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절대로 노화의 정상적이거나 괜찮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안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밤에 단 한 번이라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깬다는 것, 의학적으로는 야간뇨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뭔가 균형이 깨졌다고 흔드는 작은 빨간 깃발 같은 거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세요. 제가 늘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한두 번인데요. 다시 자면 되죠. 그게 큰일인가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자막, 이게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는 이유,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정말 놀랍게 설계된 기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밤새 깨지 않고 푹 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잠은 뇌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하고 활동적인 생물학적 유지보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방광이 찼다는 이유로 밤마다 일어나야 한다면 그 정교한 시스템, 그 아름다운 균형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진료실에서 본 것 중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5분이라도 잠에서 깬다는 것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시는 거죠. 다시 잠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 주기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겁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뇌에서 독소를 문자 그대로 씻어내고 면역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소중하고 치유적인 시간이 계속해서 조각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제대로 회복되질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상쾌하지가 않죠. 머리가 멍하고 몽롱하고 마치 트럭에 치인 것처럼 몸이 무겁습니다. 그저 사람이 되기 위해 커피포트로 몸을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따라다니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첫째, 면역 체계입니다. 수면이 중단된다는 건 방어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튼튼한 요새를 짓고 있는데 2시간마다 인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아요. 성벽이 완성될 리가 없죠. 그래서 늘 감기를 달고 사는 것 같거나 잔병 치레가 잦아지는 겁니다. 둘째, 심장 건강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깊고 연속적인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혈압은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뚝 떨어집니다. 심혈관계 전체가 휴식을 얻는 거죠. 하지만 가득 찬 방광 때문에 혹은 알람이나 그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잠에서 깨면 그 건강한 리듬이 깨지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걸 매일 밤 몇 년이고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고혈압과 심장병에 훨씬 더 높은 이미 증명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셋째, 낙상 위험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깨어납니다. 비몽사몽하고 어지러운데 화장실로 급하게 가려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건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한밤중의 낙상은 고관절 골절이나 손목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아시다시피 그건 정말 끔찍하고 삶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입니다.
뇌는 잠을 필요로 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정신적, 감정적 고통으로 가는 직행 고속도로입니다. 불안과 우울증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인내심은 바닥나고 기억력은 깜빡깜빡하고 일에 집중도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잠이 부족해서 생기는 생물학적 증상입니다. 자막, 의학적 원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 몸이 이러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볼 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문제는 하나의 특정 호르몬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별표 항이뇨 호르몬, ADH, 별표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름은 복잡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DH는 우리 몸의 야간 수분 보존 호르몬입니다. 일종의 관리자죠. 낮 동안에는 ADH 수치가 낮아서 신장에게 평소대로 일해. 물 거르고 소변 만들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뇌에서 이 ADH가 확 분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장에게 보내는 신호죠. 자, 팀원들, 이제 생산 중단해. 지금부터 올인 보존 모드야. 앞으로 8시간 동안은 소변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 이 아름다운 메커니즘이야말로 건강한 사람이 밤새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몸에서 이 호르몬이 밤에 덜 분비되는 거죠. 느긋하게 쉬어라는 신호가 약해지거나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 신호가 없으면 신장은 퇴근하라는 메모를 못 받은 셈이죠. 그냥 24시간 내내 한나처럼 계속 피를 거르고 소변을 만듭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도 방광이 가득 차는 겁니다. 방광이 뇌에 일어나 신호를 보내고 펑, 잠이 확 깨는 거죠.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걸 겪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통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40대에는 약 40%가 이걸 경험합니다.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90대 이상이 되면 거의 90%가 이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게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단지 흔하다고 해서 정상이란 뜻은 아닙니다. 두통이 흔하다고 해서 매일 편두통을 겪는 걸 그냥 받아들이진 않으실 거잖아요. 이건 의학적인 질환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이건 관리할 수 있고 또 관리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참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막, 한 환자의 이야기, 그의 삶을 되찾다. 제가 만났던 65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편의상 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존은 매일 밤 3번, 많게는 4번씩 깨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는 스스로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되뇌었죠. 이건 그냥 늙어가는 과정일 뿐이야. 하지만 그는 결국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는 극도로 지쳐 있었고 직장에서 실수를 연발했으며 아내에게 자꾸 신경질을 내는 스스로에게 끔찍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속 짓누르는 이 옅은 회색빛의 우울감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야간 항이뇨 호르몬 수치는 매우 낮았고 매우 흔하게도 전립선도 약간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치료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곧 이야기할 몇 가지 생활 습관 개선과 매우 안전하고 표적화된 약물 치료를 병행했죠. 그가 2주 뒤에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저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얼굴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만 깹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조금 울먹이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시 컬러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 몇 년간 제 삶을 하루하루 얼마나 갉아먹고 있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존의 이야기는 이것이 그저 참고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의 질과 기쁨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치료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막 1단계 수분 및 식단 관리.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자,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수분 섭취 관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같은 말을 들어봤죠. 좋습니다. 하지만 야간요가 있는 분들에게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수분을 오전에 집중해서 드세요. 여러분의 몸을 저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 미리 채워두는 겁니다. 하루에 마실 수분의 대부분을 아침과 이른 오후에 드세요. 마감 시간을 정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령 저녁 6시 이후에는 마시는 양을 확 줄이셔야 합니다. 모든 수분 섭취 중단,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목이 마르면요? 네, 그럴 수 있죠. 만약 입이 마르는 정도라면 물로 입을 헹구고 뱉으세요. 꼭 마셔야 한다면 컵을 들고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아주 조금 입술을 축이는 정도로만 드세요. 이 습관 하나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목이 말라서 자기 전에 물을 마신다. 소변 때문에 깬다. 깨니까 목이 마르다. 다시 물을 마신다. 이 고리 말입니다. 둘째, 방광 자극제를 조심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카페인, 이게 아주 큰 주범이죠. 커피, 많은 종류의 차, 콜라, 심지어 녹차에도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말 그대로 신장에게 소변을 더 만들라고 명령하죠. 제 환자들에게 드리는 원칙은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알코올, 이게 또 다른 주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인 한 잔은 긴장을 풀어주고 잠이 잘 오게 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함정입니다. 알코올이 여러분을 졸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날 밤 수면의 질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카페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이뇨제죠. 그 술 한 잔의 대가는 새벽 3시에 치르게 될 겁니다. 자막 2단계 몸 훈련시키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광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방광은 근육입니다. 다른 근육들처럼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변 마려운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 때마다 화장실로 달려간다면 여러분은 방광을 아주 약하고 예민하게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우리는 방광을 다시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 소변이 마렵다는 첫 느낌이 올 때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지 마세요. 잠시 멈추세요. 5분만 참아보세요. 그 다음엔 10분. 점차 그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방광이 더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훈련시켜서 용량을 늘려줍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까지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부드럽고 점진적인 재훈련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셨을 땐 시간을 갖고 긴장을 풀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도록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넷째, 골반 기적은 케겔 운동입니다. 이건 남녀 모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은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는 해먹 같은 근육들이죠. 나이가 들거나 여성의 경우 출산 후에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방광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방법은요,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때 쓰는 근육을 꽉 조이는 겁니다. 그 상태로 3초간 유지하고 3초간 이완합니다. 이게 1회입니다. 빈도는요, 하루에 3세트, 한 세트에 10회 반복을 목표로 하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건 근력 운동입니다.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최소 2대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운전 중에도 책상에 앉아서도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막 3단계 신체 건강 최적화하기. 5째, 체중 관리입니다.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여분의 체중, 특히 복부의 체중은 방광에 지속적인 물리적 압력을 가합니다. 마치 물풍선을 하루 종일 누르고 있는 것과 같죠. 하지만 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과체중은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큰 단일 위험 요인이며 수면 무호흡증은 야간뇨의 아주 강력한 공범입니다. 잠을 자다가 숨이 멈추면 이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우리 몸은 패닉 상태, 즉 스트레스 반응에 빠지고 이때 방출되는 호르몬이 짐작하셨겠지만 신장에게 소변을 더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6째, 현명한 운동입니다. 매일 하는 운동은 수면과 전반적인 건강에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밤늦게 격렬하게 땀 흘리는 심장이 터질 듯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를 목표로 하세요. 30분간의 걷기, 수영, 가벼운 조깅 정도가 완벽합니다. 7째, 다리 올리기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꿀팁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나 발목으로 쏠립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꽉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부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침대에 평평하게 누우면 그 모든 수분이 어디로 갈까요? 전부 다시 혈류로 돌아와서 신장에서 걸러진 뒤 결국 방광으로 갑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베개나 쿠션에 올려놓으세요. 심장보다 높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30분 정도 쉬세요. 책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들기 전에 그 여분의 수분을 미리 소변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자막 4단계 완벽한 수면 환경 및 습관 만들기. 염분 섭취 줄이기. 짠 음식은 수분을 머금게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밤새 그 염분과 수분을 배출하느라 바빠지죠. 특히 저녁 식사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세요. 복용 약물 확인하기. 고혈압 때문에 이뇨제, 물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걸 저녁에 드시고 있다면 바로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아침에 먹어도 괜찮은지 상의해보세요.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수면을 위한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65에서 68디그리 파레나이트 사이입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모든 소음을 최소화하세요. 규칙적인 생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네, 주말에도요. 우리 몸의 내부 시계는 이런 일관성을 정말 좋아합니다. 잠들기 전 스크린 금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게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니야, 활동 시간이야, 라고 말합니다. 수면 호르몬을 교란시키죠. 마지막 1시간은 진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 밤에 깨게 된다면 조명은 아주 어둡게 유지하세요. 작은 무드등이나 간접 조명을 사용하세요. 밝은 빛은 뇌에게 아침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불안감을 유발할 뿐이거든요. 이런 3시 15분이네. 이제 3시간밖에 못 자잖아. 그럼 내일 엄청 피곤하겠지. 라고 뇌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불안해서 잠이 더 안 옵니다. 그냥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침대에 눕고 편안하게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백슬래쉬 사인. 자막,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할 때? 만약 이 모든 걸 시도했는데도 몇 주간 꾸준히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밤에 깬다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병원을 찾아야 할 때라는 신호죠.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은 기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 혈당이 높으면 몸이 소변을 통해 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앞서 언급했죠. 만약 코를 골거나 자다가 숨을 헉하고 멈추거나 아침에 두통과 함께 일어난다면 수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신장 또는 신장 문제, 이런 문제들도 몸의 수분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별표 전립선 비대증, BPH, 별표은 아주 흔한 원인입니다.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해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방광이 더 빨리 찹니다. 이건 약물로 아주 잘 조절됩니다. 여성의 경우 과민성 방광, OAB, 만성적인 요로 감염, UTI 또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막,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병원 가는 것이 두려우실까봐 제가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병원에 가시면 의사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1. 자세한 문진,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2. 간단한 소변 검사, 감염, 혈뇨, 당뇨 여부 확인과 혈액 검사, 신장 기능, 혈당 확인을 할 겁니다. 3. 3일 동안 별표, 배뇨일지, 별표를 작성해 달라고 할 겁니다. 네, 숙제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저희 의사들이 가진 가장 유용한 단 하나의 도구입니다. 언제, 무엇을 마셨는지, 언제, 얼마나 소변을 봤는지 적는 거죠. 이 일지는 그야말로 정보의 보고, 골드마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려주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 치료는 매우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인유 호르몬이 부족한 거라면 자기 전에 사용하는 비강 스프레이나 정제, 데스모프레신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과민성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가 원인이라면 그에 맞는 훌륭하고 안전한 약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치료란 이러한 의학적 해결책과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생활습관 개선의 별표, 파트너십, 별표이라는 겁니다. 자막,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이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창피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이런 문제를 매일 다룹니다. 여러분은 불평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저희를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용감하고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깊고 끊기지 않는 숙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생물학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저녁 6시 이후로 물 마시지 않기.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케겔 운동 첫 세트를 추가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작은 발걸음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도 계속 노력했는데 나아지지 않는다면 부디 병원에 전화하세요. 의사를 만나세요. 여러분의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등 이 문제로 고생하고 있을지 모르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분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밤에 푹 잘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 면책 조항,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은 정말 푹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종료.